저는 책빙이물이라는 주제 잡고 나서 책 세계로 들어가는 게임이 하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없는 거예요. 책이 주제가 되는 게임 자체가. 게임으로 들어가는 게임은 맞나요, 혹시? 그것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책을 주제로 한 게임을 좀 생각해보면 그나마 떠올랐던 게 제가 이제 양치님한테 추천했던 앨런 웨이크. 아, 네. 네. 제가 너무 어려워 하면서 징징징 이것 좀 깨줘 징징징 했었던. 그것도 결국 초반 네. 이유를 못 벗어나셨죠.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가 쓴 소설이 약간 현실이랑 섞이는 그런 맞아요. 게임이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밀어붙여 볼까라는 그것도 생각을 괜찮은데요? 했는데 그게 좀 스토리가 많이 복잡한 편이어가지고 더 고민을 하던 와중에 손인정님이 추천을 하나 해주셨어요. 진짜 그때 문득 떠올라가지고. 갑자기 네. 운명적으로다가 선인장님이 추천해주신 게임이 미스트라는 게임이었고요. 그래서 그 뒤로 그 게임을 하기 위한 약콩의 기나긴 와. 여정이 시작되는데 어머나 세상에. 점점점. 어떡하지? 뭐 플스에 없었어요. 플스는 플레이스테이션 3로 나왔었는데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았었고요. 이게 93년도에 나온 와. 처음에는 맥킨토시 전용으로 나왔던 게임이에요. 어드벤처 게임이고 랜드 밀러와 로빈 밀러라는 형제가 만든 게임입니다. 같은 해에 나온 유명한 게임으로는 1인칭 FPS 게임인 둠이 있습니다. 둠 시절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시대가 확 와닿는데요. 더 와닿죠. 어느 정도 게임인지. 근데 그 두 게임이 각각의 그 장르, 어드벤처와 FPS에서 정말 한 획을 그었거든요. 그것도 좀 재미있더라고요. 참고로 페르시아 왕자는 1989년 게임입니다. 소름. 근데 출시 후에 정말 많이 팔려서 뭐 세가 세턴, 플레이스테이션, 아타리 등등으로 다 이식되었고요. 플스3나 닌텐도 DS 그리고 아이폰용 이렇게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아이패드 같은 걸로 하면 어디서든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옛날 게임이니까 화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미스트로 검색을 하면 미스트, 리얼 미스트, 리븐 이런 게 좀 미스트 시리즈로 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미스트를 구입을 했고요. 한글판이 있으면 좋겠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언어적인 요소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요? 그 입 다물라. 죄송해요. 이게 뭐 게임 안에서 설정이 없는지 미스트가 있고 미스트 프렌치판, 미스트 뭐 독일판, 미스트 일본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글판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판 미스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조작이 정말 불편한 거예요. 이게 게임 조작이 어떤 식이냐면 둠 같은 경우에 둠이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이유가 3D로 만들어진 게임이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점을 이동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맵이 크게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의 슬라이드 이미지 같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안 돌아가죠. 옛날 피처폰에서 하던 방탈출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 파악이 힘들고 방탈출 같은 경우야 그냥 사면이 방이니까 좀 쉬울 수도 있는데 미스트는 야외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 하지만 이 정도는 뭐 감수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으나 난관에 봉착합니다. 일단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영어로 꽤 긴 나레이션이 나와요. 근데 자막이 없어요. 자막을 안 넣어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설정 같은 게 아예 없고요. 나중에 서재에서 책들을 발견하거든요. 그 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에 영어예요? 내용이 되게 빡빡하게 영어로 써져 있어요. 근데 이게 간단한 영어라면 해석을 다 할 수는 있지만 그거 어떤 책을 읽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작도 불편하고 책도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막 포기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한글어 패치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94년도쯤에 세가 세턴에서 한글판을 세가 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친절한 용자가 그거를 에뮬레이터로 돌릴 수 있게 오. PC판을 20개 놨어요. 오. 그래서 그거를 진짜 또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세팅 겨우 해가지고 에뮬레이터로 돌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뭐 음성까지 한글화가 돼 있어요. 와. 그래서 나레이션도 다 한글로 나오고요. 아. 예, 그래서 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디어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뚜둥 뚜둥. 책을 열었더니 근데 글씨가 세로로 써져 있는 거예요. 한글인데? 일본판을 이식해 온 거예요. 아. 그래서 넘기는 것도 왼쪽으로 넘기게 돼 있고요. 아니 화질이 엄청 나쁜데 이게 글씨가 세로로 써져 있어가지고 고서 같겠네요. 옛날에 우리 고전들이 다 일본 번역서를 다시 한글화한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처럼 이 게임도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았고요. 네.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당연히 똑같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았는데 왜 3D로 리마스터를 하지 않았는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매우 큰 삽질을 했다는 걸 또 알게 됐죠. 또 뭐요? 리마스터 버전이 있었어요? 아까 내가 미스트 검색하면 미스트, 리얼 미스트, 리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리얼 미스트가 사실은 리마스터판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진짜? 아니 그럼 미스트 리마스터라고 써놨어야지 왜 이름을 리얼 근데 미스트로 나중에 바꾸는 어떻게 거예요? 알았어요? 그거 자꾸 이제 정보를 찾아보다가 알게 됐죠. 아, 나 진짜 속상했어. 너무 고난을 준.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맵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식으로 좀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어머, 그리고 세상에. 그래픽이나 음질 같은 게 다 되게 개선돼 있었어요. 그리고 리얼 미스트를 다시 한번 리마스터 한 버전이 또 스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리얼 미스트를 사야 합니다. 아, 리얼 미스트는 한글화가 되어 있어요? 아, 안 돼 있죠. 아, 그것도 그래서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스팀에 다 올라와 있는 것도요? 네, 다 한글 패치조차도 안 돼 있어요. 유저들한테 그렇게 인지도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워낙 옛날 거다 보니까. 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앞부분의 책 내용 말고는 그쵸. 그래도 네. 그렇게 복잡한 영어가 많지 않고 네. 또 음성이 지속적으로 대사들이 등장하기는 해요. 근데 그 대사는 스크립트를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다 써져 있는 게 나와요. 정말 그래서 힘들게 게임하셨는데요. 히어링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텍스트로 보면은 이해가 가니까.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눈물 난다. 미스트로 하다가 PC판 미스트를 또 하다가 그 다음에 리얼 미스트를 또 깔아서 하면서 3일 내내 계속 같은 게임의 같은 첫 부분을 몇 번씩 플레이한 거예요. 나 지금 숨도 못 쉬고 있어. 3회차 인생을. 오늘 저 봤을 때 왜 안 때리셨어요? 이따가 이거 이야기하고 설명은 하고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험난하게 게임을 했고요. 아, 세상에. 본격적인 게임 소개를 이제야 하겠습니다. 어떡하지? 게임을 시작하면 한 남성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네. 이 책은 내가 계획한 것처럼 누구라도 영원히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별을 숨은 듯한 공간에 계속 떨어져 간다. 결국 어디에 떨어지는 걸까? 그런 추측도 더 이상은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지 내 가슴속에 해결되지 않은 하나의 의문이 남아있다. 그것은 미스트의 책이 누구의 손으로 넘어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 나레이션이 끝나면 책이 한 권 떨어집니다. 그 책을 펼치면 안에 그림이 한 장 그려져 있고 그림을 만지면 갑자기 그 그림 속에 있던 세계가 눈앞에 펼쳐져요. 그게 3D가 아니면 어떻게 나오죠? 그냥 한 장씩 아, 한 장씩. 그림으로. 네, 저희가 옛날에 뭐 텍스트 게임 같은 거 하던 느낌으로. 그래서 1인칭으로 플레이하고요. 처음 보이는 풍경은 옆에 가라앉은 배가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단을 올라가면 벽돌로 된 몇 개의 건물이 있는 섬이에요. 가는 길에 땅에서 편지를 한 통 발견하게 되는데 그 편지에는 캐서린에게 항구에 있는 비밀의 방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놓았다. 섬에 있는 마커 스위치의 전체 수량을 영상기에 입력하라. 아트러스로부터 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내가 캐서린인 건가 그러게요.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처음 게임을 시작하게 된 부두를 둘러보면 옆에 작은 문이 하나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입체 영상기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데 거기 약간 샘플 숫자 같은 게 써져 있거든요. 마커 스위치는 47을 입력하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47을 입력하면 정말 그 홀로그램 같은 걸로 마커 스위치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마커 스위치의 모양을 이제 아니까 섬으로 다시 돌아가서 찾아야 돼요? 예, 다 돌아다니다 보면 마커 스위치가 8개 있어요. 그리고 다 스위치가 내려가 있어서 다 스위치를 올리고 다시 돌아와서 마커 스위치의 개수를 이제 입력을 하면 그 영상 편지가 나와요. 아까 말한 아트러스라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남자가 말하는데 이 시대의 게임에 등장하는 영상들이 대체로 다 실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면 이때는 그래픽으로 사람을 만드는 게 굉장히 3D 힘들었기 그래픽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바이오하자드 제가 이야기할 때도 바이오하자드 1은 처음에 되게 약간 조악한 실사 영상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B급 냄새가 좀 폴폴 나요. 왜냐면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배우가 아닌 경우도 많고 되게 좀 간단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름 어울리지 않나요? 네. 그쵸? 되게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여튼 아트러스가 말하기를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나의 서재가 파괴되었고 아무래도 아들들의 소행인 것 같다. 에이키너가 의심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파괴되지 않은 책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겼지만 가능하면 내가 돌아오기 전에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 사용법을 잊어버렸다면 탑을 회전하는 것을 기억해라. 탑을 회전. 기억난다. 그렇게 탑돌이를 하라는 얘기인가? 탑돌이요? 이렇게 탑 주위를 돌면서 기원을 하는 굉장히 종교적인 해석이네요. 이제 올라가서 섬을 천천히 둘러보면 이런저런 기계장치들이 있는 작은 건물들도 있고요. 좀 메인 건물로 보이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8개의 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정중앙에는 작은 책장이 있는데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정말 책들이 거의 다 불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멀쩡해 보이는 책이 그래도 몇 권은 있어요. 이게 아마 아까 아트러스가 말한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몇 개의 책들인 것 같아요. 5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은 이상한 그림만 계속 그려져 있고 나머지 4개의 책에 신기한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내가 절대 영어로 읽을 수 없었던 날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이야기들이 써져 있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이게 읽다 보면은 일지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2권의 이야기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첫 번째 권에는 채널우드라 부르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널 후드요? 채널우드. 채널우드. 네, 나무 채널. 채널우드라 부르는 시대. 시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저는 되게 시대?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판타지인가? 실제로 영어판에서도 에이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물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섬에 도착한 필자는 물속에서 자라난 나무들이 위로 뻗어 있고 수면 위로는 나무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다리가 수면 위를 가로지르면서 숲 가운데로 향하게 뻗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밤이 늦어서 잠에 든 필자가 어떤 소리에 잠을 깨어보니까 사람과 원숭이 중간쯤으로 보이는 한 무리가 본인을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는 적대적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신을 숭배하는 듯한 몸짓을 보입니다. 옷 같은 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묘사는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말이 전혀 통하지 않지만 손짓을 보고 그들이 인도하는 곳에 따라가 보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나타납니다. 아마 나무 위쪽에 마을을 지어놓고 사는 모양이에요.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오두막에 들어가 보니까
신기하게도 외부는 나무인데 안쪽은 또 반짝이는 금속으로 장식되어 있고 한가운데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두머리 옆에 아주 나이 든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인간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간의 언어를 해서 그 노인에게 그 섬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주 옛날 원래 그 섬에는 인간과 그 종족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인간은 땅에서 살고 있고 그 종족들은 나무 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일 없이 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진인지 화산활동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섬이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섬이 가라앉다가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고 중간에 멈췄는데 땅에 살고 있던 인간들은 대부분 죽었죠. 아, 나무로 올라오지 않았나요? 일부 사람들만 나무 위로 올라와서 겨우 목숨을 건졌고, 그런데 나무 위에 살고 있던 종족은 인간들이 그 섬이 완전히 가라앉는 것을 멈춰줬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을 약간 신처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나무 위의 삶에 적응하지 못해서 죽었고요. 이 노인만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것이었어요. 최후의.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드디어 이 필자가 누군지에 대한 정보가 등장하는데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 캐서린과 두 아들들에게 이 시대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싶다. 그런 말이 등장하면서 아, 이걸 쓰고 있는 사람은 아트러스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아트러스는 집에 남겠다는 아내 캐서린은 두고 아직은 좀 어린 아들 사이러스와 에이키너 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굉장히 잘 지내고요. 아트러스는 다 함께 여행을 또 떠나려고 했는데 두 아들들이 여기에 남겠다고 해서 혼자서 다른 곳을 좀 다니다가 돌아오고, 그 사이에 아들들은 이 체노루드의 주민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다양한 체험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 같이 체노루드를 떠나는 날 아들들이 이제는 자기들끼리만 좀 여행을 해보고 싶다 말을 해서, 아들들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데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또 그렇게 어린 시절은 좀 지나갔다고 표현을 하는 걸로 봐서 아마 한 20대 초반 정도? 10대 후반? 10대 후반? 네, 정도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트러스가 그들들만 여행을 보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하는 걸로 이 책은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바위산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바위산에는 처음에는 에미트라는 청년이 혼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앞에 새로운 사람이 한 명 나타났다고 해요. 에미트는 그에게 브렌치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둘이서 또 그 바위산에서 잘 삽니다. 그러던 중에 또 바다에서 새로운 소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둘은 세 번째로 발견된 소년에게 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또 평화롭고 행복하게 바위섬에서 살아갑니다. 이 바위산은 매일 정말 화창한 날씨만 이어지는 곳이었는데 좋겠다.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대요. 그 비는 겨우 1시간 정도만 내리긴 했는데도 청년과 소년들은 비를 처음 봐서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트러스는 이곳에서 청년들과 지낸 후에 이곳에서 뭔가 기술적인 한계들을 실험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가 왜인지 바위에 끼어서 두동강 나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의 서술이 좀 특이한데 이 세계에 써넣어서 배를 만들려고 생각 중이었다. 이 세계에 써넣어서. 네. 그래서 이 시대들이 뭔가 작가가 서술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세상인가 보다라는 추측을 좀 할 수 있죠. 여튼 이렇게 배를 만들었다가 실패했던 곳에 대해서는 스톤십 에이지라는 이름을 지어줬고요. 이제 아트러스는 여기에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근처에 뭔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이 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등대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등대를 만들면 그쪽에서 비치는 빛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등대를 만든 후에 이 시대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이 시대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좀 관찰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방문한 그곳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있고 브렌치의 말에 의하면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좋은 날씨만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좋은 날씨가 아닌 거 아닙니까? 너무 가문 거 아니야? 섬이니까 습하겠죠. 물고기만 엄청 먹고 사나 보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 행복하게 다 잘 살고 있는데 아트러스는 등대를 세워놨던 바위가 예전보다 50m 정도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이 책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고요. 제가 두 책에 대해서 다 굉장히 요약해서 이야기했는데 책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이야기가 적혀져 있고 그게 다 영어로. 네! 다시 생각하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몇 가지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근데 초반에 그 책을 발견하고 이제 유저가 봐야 되잖아요. 네. 게임으로서는 그렇게 많은 정보를 음. 초반에 그냥 축약해서 이렇게 읽어라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거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섬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막 뭐라도 단서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일지들이 좀 재미있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운 데가 있고 아까 말했던 때처럼 서술이 좀 독특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인가 라고 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더 둘러보면 빨간 책이 놓여져 있는 벽과 파란 책이 놓여져 있는 벽이 아이고. 각각 있습니다. 네. 그 각각의 책 옆에는 같은 색깔의 종이가 한 장씩 있어요. 종이를 집으면 그 책에 종이를 끼워 넣을 수 있거든요. 페이지를 좀 더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페이지를 넣고 책을 펼치면 그 안에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영상은 그렇게 딱 깨끗하지 않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오래되고 손상된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재생한 느낌으로 지지직거리고 중간중간 끊기기도 해요. 먼저 빨간색 책의 사람은 플레이어에게 당신은 누구냐? 내 이름은 사이러스다. 누구인지 몰라도 제발 빨간색 페이지를 구해달라 라면서 부탁을 해요. 그리고 파란색 책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페이지를 집어넣어서 책을 열면 나는 에이키너다. 파란색 페이지를 좀 구해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들들이 거기에 다 한 명씩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말한 그 아들들의 이름이 각각 사이러스와 에이키너였잖아요. 그 아이들들은 지금 다 완전히 장성한 성인 남성이고요. 책 안에 갇혀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형제가 각각 책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제 책장 옆에는 오른쪽에도 그림이 하나 있고 왼쪽에도 그림이 하나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을 터치하면 아까 그 책들이 들어있던 책장이 접히면서 비밀문이 나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하나 나와요. 벽 중에 한 군데에는 지도가 있었거든요. 그 지도는 딱 보면 지금 있는 섬의 지도인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다가 마커를 다 올렸다고 했잖아요, 아까. 네. 그런 마커를 올린 부분들이 표시가 돼요. 그리고 아까 회전하는 탑을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네. 클릭하고 있으면 돌아가는 탑이 있어요. 그리고 레이저 포인트 같은 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레이저 포인트가 돌아가다가 그 마커가 올라가 있던 곳들에 닿으면 레이저 포인트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놓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힌트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힌트? 일단 기다려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여기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더 이거를 작동할 수 있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섬을 정말 많이 헤맸거든요. 근데 아무리 뭘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여기서 시간을 진짜 많이 허비했는데 그 해답은 두둔 버그였나? 아니요. 그 서양 드라마나 영화 보면 엘리베이터 네. 수동으로 문 닫아야 되는 거 알죠? 문을 안 걸었어? 철창으로 된 문을 아니 열릴 때는 지가 혼자 열려놓고 문을 안 닫아서 버튼이 안 눌렸던 거예요. 대박. 제가 진짜 30분 동안. 아니 사실 30분 더 됐어. 나 진짜 뒷박침. 그래서 삼질 끝에 해답을 얻고 겨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그 위에 열쇠 문양이 있고 열쇠 문양이 그려진 벽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벽에
뭔가 숫자가 써져 있을 때도 있고 문자가 써져 있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아 이게 뭔가 밖에 있는 퍼즐의 힌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힌트를 가지고 내려와서 레이저 포인트를 맞췄던 건물 있죠. 그 건물에 있는 기계를 힌트를 이용해서 조작을 하면 그 시대로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냐면 건물 밖에 정원에 모형 배가 가라앉아 있는 분수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 퍼즐을 맞추면 모형 배가 가라앉아 있다가 물 위로 떠오릅니다. 아까 제가 그 항구에는 가라앉은 배가 네네.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면 실제로 이제 배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있고 그 배를 타면 시대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해보고 싶죠.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해준 이야기 중에 배가 두동강 나서 가라앉아 있던 곳이 어디다? 아까 바위산에서 아, 네. 맞아요. 배를 만들었다가 두동강 났다고 했잖아요. 딱 가서 보면 여기가 아까 그 책에 써져 있었던 스톤십 에이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그렇게 화창했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계속 끊임없이 비가 내리고 있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긴 배에 물을 빼서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찢어진 종이 쪽지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방들을 발견해요. 그 방을 가서 보면 파란 종이가 있는 방도 있고 빨간 종이가 있는 방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미루어 보아 파란 종이가 있는 방은 에이키너가 쓰던 방이고 빨간 종이가 있는 방은 사이러스가 쓰던 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는 한 번에 하나만 아이템을 들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파란 종이든 빨간 종이든 하나 챙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퍼즐을 풀면 미스트라는 책이 나와요. 그래서 그 미스트라는 책을 열면 다시 그 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미스트란 책을 찾아서 네.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네. 바위섬에 사람들은 아직 있나요? 아니요. 한 없어요? 명도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네. 거기서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전혀 없고요. 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시대를 다 여행을 하면서 빨간 종이나 파란 종이를 가져와야 합니다. 근데 퍼즐들이 좀 처음에는 되게 막막한데 또 막상 풀고 나면 되게 단순해 보이는 느낌의 퍼즐들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내가 했던 추측이 맞는데도 뭔가 풀리지 않아서 다른 방법을 자꾸 시도하게 되는 삽질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약간 엘리베이터처럼. 근데 이게 역시 그 당시 기술의 문제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 방에서 어떤 조작을 하면 건물 밖에서 변화가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봐요. 네, 나가서 보고 아니면 다시 들어와서 조작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 귀찮은 짓을. 뭐 밸브나 수도꼭지 같은 걸 돌리는데 이게 어느 쪽이 잠긴 건지 어느 쪽으로 해야 열리는 건지 같은 게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해봐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곳이 채널우드 시대였잖아요. 네. 채널우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무 위쪽으로 더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어. 또 문을 안 닫아. 아니, 두 번째는 직접 좀 열어보시지. 직접 열었는데 또 타고 나서 버튼을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닫힐 줄 알고 버튼 눌러도 아무리 작동을 안 하네. 내가 뭘 잘못했는가 퍼즐 보다. 찾으러 가자. 이렇게 문을 됐군요. 닫았어야 했는데. 현대에 너무 익숙해서. 네. 인간의 실수는 반복됩니다. 그렇죠. 여튼 그렇게 이제 각 시대를 방문할 때마다 페이지를 가져와서 책에 넣어주면 책을 넣어줄 때마다 이제 점점 말이 많아져요, 애들이. 사이러스한테 계속 책을 넣어주면 점점 에이키너가 나쁜 놈이다. 절대 파란 페이지는 가져오지 말고 제발 빨간 페이지만 가져와라. 그리고 모든 페이지를 가져와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면 너에게 보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에이키너도 절대 사이러스를 믿으면 안 된다. 너는 내 말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될 거고 너는 꼭 나를 풀어줘야 된다. 절대 빨간 페이지 가져오지 말고 파란 페이지만 가져와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각 시대마다 이렇게 빨간 페이지나 파란 페이지를 얻게 되는 방들이 있잖아요. 에이키너가 지내던 방이 되게 의심스러워 보이기는 해요. 왜냐면 어떤 시대의 방에 가면 사이러스의 방은
그냥 되게 학자 타입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 반면에 에이키노의 방에 가면 막 무기들이 있고 찝찝하죠. 예, 숨겨진 방에 들어가면 전기 고문을 하는 장치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에이키노 이놈이 좀 사이콘가? 막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아까 에이키너가 책을 불태운 것 같다라고 아빠도 네. 쓰지 아빠도 않았나요? 그렇게 언급을 했죠. 4개의 시대에서 4개의 페이지를 다 가져와서 책에다 넣어주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건물 안에 있는 벽난로에 숨겨져 있는 마지막 페이지가 있다. 그걸 가져다 달라. 절대 다른 색 페이지는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안에 녹색 책이 있는데 녹색 책 만지면 큰일 난다. 만지고 싶다. 그 책을 만지면 너도 그 책 안에 영원히 갇히게 될 거다.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자, 양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미 그 섬을 빠져나왔죠. 빠져나왔다고요? 하나의 시대도 못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야 여기 이상해 하면서 미스트에서 빠져나왔죠. 무서워. 미스트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안을 헤매고 그런 있는 거예요. 거죠. 근데 초록색 책 만지지 말라고 했으면 만져야 된다, 만지지 말아야 된다? 만져야 된다. 만져야 되죠. 이 시대의 게임치고 또 화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게임이 멀티 엔딩입니다. 오호.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 뭐 그리고 또 빨간색 페이지를 할 거냐 파란색 페이지를 할 거냐에 따라서 엔딩이 총 4개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만 해피엔딩이고 나머지 3개는 배드엔딩입니다. 네. 근데 마지막 퍼즐들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단서만 착실히 살펴보면 원하는 엔딩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좀 아까 삽질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게임을 내가 해야 하는가? 목소리 떨리고 있어. 엔딩을 볼 수는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팟캐 전에 이거를 정말 할 수는 있을까? 진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랬었는데 선인장이 잘못했네. 아니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막상 엔딩을 보고 나니까 왜 이 게임이 그렇게 많이 팔렸는지 또 아직도 다양한 플랫폼으로 나오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특히 각각의 장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 상황이 유기적으로 연동된다거나 멀티 엔딩을 볼 수 있다는 점이나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 약간 혁신적인 시대를 좀 앞서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고 또 각 시대들의 그 특징을 되게 잘 살려서 디자인됐어요. 그래서 각각 방문하는 시대마다 특징이 되게 확실하고 처음에 책을 다 읽잖아요. 네. 그 책에서 읽었던 것들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보는 재미도 있고요. 처음 봤던 책에 그 시대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4가지 시대가 있고 4개의 책에 각각 그 시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토리가 정말 허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작의 불편함이나 옛날 게임의 어떤 낮은 퀄리티 같은 걸 다 상쇄해 주더라고요. 오. 그런데 또 둥. 검색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 아까 리븐이라는 게임도 미스트로 네. 검색하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쓰리 미스트의 후속작 두 번째 편이 아, 2예요? 인 것 같던데 이게 진짜 이 미스트 시리즈의 진수고 미스트를 하는 것은 리븐을 하기 위한 뭔가 에피타이저 같은 그런 역할이래요. 일만 해도 충분해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이거는 정말 되게 꼭 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결국 알게 되는 거는 제가 캐서린이 아니라 그냥 제 3자예요. 그렇다면 캐서린은 어디로 간 건가? 그러게요. 제 3자라면 뭐 전혀 그냥 방문객인 예,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그 네. 가족들과. 혈연 네. 이런 아무 관계도 없지만 그 미스트라는 책을 우연히 만졌다가 이 세계로 빨려 들어와서 그들과 엮이게 된 것 같아요. 미스트 자체도 책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음.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책이 떨어졌고 그 책을 네네. 만졌을 때 펼쳐졌던 아, 섬으로 네. 들어왔잖아요. 그 섬이 미스트 섬이고 그 미스트 섬은 미스트라는 책 안에 있는 섬이었던 거죠. 한글화 여부가 사실 정말 중요한 것 그쵸. 같아요. 옛날 한글화된 버전을 못 구했다면 제가 이 스토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엔딩을 보지 못했을 것 같고요. 인물들 대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단순한 편인데 이 책이라는 게 단순한 대화체가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의 영어 실력으로는 해석해서 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퍼즐을 푸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 퍼즐을 풀려면 또 책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번역본과 공략과 인터넷에서 떠도는 스크립트나 그런 거를 다 적절히 조합을 해야 그리고 꼭 리얼 미스트로 플레이해야 여러분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 다 찾아가지고 보셨어요? 힘들었습니다. 영어 공략 이런 거 보셨어요? 아, 영어 공략도 있었고요. 제가 실제로 그 참조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세가 세턴의 한글판이 발매되었을 당시에 우리나라 게임 잡지에서 공략이 나왔었더라고요. 그거를 또 하나하나 스캔해가지고 올린 분이 있어서 아이고. 한글로 볼 수 있는 공략 이미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이트를 찾아보다가 우리나라 분이 이렇게 텍스트로 대략적인 공략을 좀 올려놓은 것도 봤는데 그거는 오히려 게임 진행에 좀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네. 퍼즐 좋아하시잖아요. 네. 퍼즐은 어땠어요? 제가 초반에 이제 삽질을 많이 해서 좀 오랫동안 플레이한 느낌인데 실제로는 볼륨이 너무 작아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퍼즐들이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 기계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냥 숫자를 알려주잖아요. 헐. 그런 부분에 있었던 약간 뭐지? 이런 생각 들죠. 아 이거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뭐 조합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네. 이것은 함정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김이 새는 것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제대로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 1편이 좀 특히 그게 좀 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 만들어진 게임이기도 하고 기술력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만약에 그 시대에 이 게임을 처음 접했다면 정말로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유튜브는 없나? 게임 영상은 없어요. 유튜브에 이제 게임 플레이 영상들이 당연히 있는데요. 한글판 영상은 없더라고요. 아마 일본판만 있어요. 영어판이 영어판도 거의 있어요. 다예요. 아. 저는 그래도 고전 게임 같은 걸 꾸준히 올리시는 분들이 그러게요. 꽤 있으니까 하나쯤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그렇게 대중적인 게임이라고 말하기 힘든가 봐요. 왜냐면 아까 그 대사 같은 거는 스크립트를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같은 사이트에 책 내용도 있을 줄 알았는데 링크는 있어요. 근데 그 링크를 누르면 그 페이지가 유실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쪽에 정보를 채워넣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잊혀진 게임이 되었나요? 내가 올려야겠다. 아니요. 나도. 내가 책 내용을 다 이렇게 써가지고 책 내용이 아니죠. 유튜브만 유튜브만 해요. 해야죠. 리얼 미스트는 할만한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장소에 뭐가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막 둘러봐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슬라이드 이미지로 하는 방식은 둘러본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불편해서 엄두가 힘들죠. 안 나거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여기 갔다 해야 되는데 근데 리얼 미스트는 이제 3D 렌더링이 돼 있어서 그게 되니까 플레이하는 사람도 편하고 보는 입장도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올리시면 제가 2번씩 봐드릴게요. 빨리 올려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요. 네. 댓글도 달아드릴게요. 아싸! 구독자를 한 명 확보하였습니다. 네. 오늘 책 빙의물 실제로 빙의하는 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책 세계로 떠나는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저는 다 재미있었어요. 두 작품 다 안 봤던 건데 좀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저는 보는 자니까요. 영상이 있으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없다니 콩님 빨리 유튜브 올리실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있다니까요. 영어. 네. 뭐야. 그리고 그 양치님 특성상 초반에 해보고 엔딩은 절대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